소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이 폭발할 시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도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통장 잔고와 인간관계가 동시에 묶여 있어 힘드셨을 소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이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땅속 깊이 숨 쉬던 씨앗이 굵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밀어올리듯 여러분의 노력도 곧 지표 위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묵혀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정리법, 재택근무 플랫폼 투자 타이밍, 6월 행운 루틴 피해야 할 숫자, 색 활용법까지 전문가 시선으로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최소 2번은 시청하고 메모해 두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의 주파수가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니 집중 못하셔도 틀어만 두어도 재물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서 매월 최신 운세를 가장 빨리 받아보시고 가족, 지인과 공유해 긍정 파동을 증폭해 보세요. 왼쪽 아래 태그된 재물운 강화 아이템도 확인하시면 일상 속 운의 흐름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깊은 흙기운 속에서 새싹처럼 솟아오를 6월 소띠 운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번 달 흐름은 깊은 흙기운 속에서 서서히 물이 스며들어 싹이 돋아나는 장면과 같습니다. 소띠에게 6월은 지난 봄 동안 갈무리한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더 굵게 내리고 위로는 줄기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표면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 이어지니 작은 징조에도 귀를 기울이면 숨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 뜻밖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달이니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다만 모든 소띠에게 동일한 복이 내리는 것은 아니므로 내게 온 조짐을 세심히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친한 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결정적 힌트가 튀어나오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금전과 명예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을 살펴봅니다. 흙기운에 수기운이 더해지는 구조라 묵혀두었던 자산에서 새 이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방치했던 포인트가 현금처럼 바뀌거나 오래된 계좌 속 소액 주식이 갑자기 시세를 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도 숨겨진 자원을 다시 점검해 두세요. 또한 돈을 벌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은 옛 동료와의 협업 제안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내 몫이 홀로 크게 늘어나는 구도는 아니니 안정적인 분배 구조를 먼저 합의해야 안전합니다. 투자의 경우 금과 같은 실물 자산보다 정보기술 분야의 새 서비스 쪽이 더 빠른 순이익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 지원 플랫폼이나 온라인 교육 시장과 연결된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면 잡초처럼 퍼지는 성장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등락이 잦은 구간이니 짧은 목표가를 두고 분할 매도 전략을 쓰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가족과 공동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상속 정리를 논의하기에 무난한 시기지만 공격적인 추가 매수는 신중히 고려하세요. 금전운을 실생활에서 체감하려면 우선 집안 동쪽 창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새벽을 품은 방향이므로 아침 해가 비칠 때 막힌 공기를 걷어내면 갇혀있던 재물 기운이 바로 깨어나
세상 밖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쪽 창에 묵은 먼지가 쌓여 있거나 낡은 장판 모서리가 들떠 있으면 돈을 향해 달려가던 의욕이 중간에 걸려 넘어지는 형국이 되니 주말 오전에 마른 헝겊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들뜬 부분은 투명 테이프로 임시 고정해 주세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동쪽 작은 창문만 바꿨을 뿐인데 돌연 장기 연체되던 외상값이 입금됐다는 상담 사례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분에게는 곧 자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금전운을 키우려면 집안을 품은 구조부터 조심스럽게 손질하는 것이 모든 지름길보다 빠릅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6월 셋째 주에 발표될 예정인 해외 기술주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세요. 과거 같은 형태의 지표가 공개됐을 때 해당 분야 선두 기업들은 발표일 이후 일주일간 평균 6%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그중 절반은 한 달 이내에 추가로 5% 이상 올라 평균 보유 기간이 한 달 남짓일 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표 발표 전날 저녁 증시 커뮤니티에서 과열과 공포를 동시에 토론하는 글이 폭증한다면 곧 변동성이 계약금처럼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동반되니 여윳돈의 3분의 1 이내에서 시작하시고 손절 기준은 2% 이내로 단단히 잡아두어야 다른 꿈을 꺾지 않고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소비 관점에서는 작은 습관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의식적으로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목록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빠져나가는 돈을 꽤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잡지 구독료나 한 달에 몇 번 쓰지도 않는 멤버십을 체크해 해지하면 그 순간 비워진 자리에 새 기회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빈틈을 싫어한다고 믿으니까요. 지갑 역시 같은 원리라 너무 많은 영수증이 들어있으면 돈이 눌려 흐름이 막힙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영수증을 바로 빼서 기자재 박스에 모아두면 지갑 안 실핏줄이 시원하게 열리고 다음날 출근길 발걸음이 한층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달 건강운은 겉보기에 무난해 보여도 내장 깊은 곳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뼈와 관절이 튼튼한 편이지만 여름 초입의 습열이 신장과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물을 마실 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천천히 섭취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0대 후반부터 80까지는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이나 허리 당김을 경험하기 쉬운데 지나친 냉음료 섭취로 혈관이 수축된 탓일 수 있으니 샤워 후에는 바로 롤링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풀어주세요. 이른이 넘은 어르신이라면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는 족저 근막이 땅을 제대로 딛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신발을 살 때는 바닥이 지나치게 단단한 제품을 피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꾸준히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운동을 하면 완충 작용이 좋아집니다. 젊은 층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 목 안쪽 근육이 뻣뻣해져 두통이 이어질 수 있으니 화면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을 활용하고 1시간에 한 번은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초점을 조절해 주세요. 건강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번 달은 특히 위속 열기가 관건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한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서툴러 위장 기능이 오락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찬물을 벌컥 들이켜는 습관은 잠시 미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에 약간의 천일염을 풀어 마시면 수분과 미네랄이 부드럽게 흡수되어 몸이 자연히 열을 방출할 준비를 합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느긋해져 직장에서 예민했던 대화가 순화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빠져나가던 체력이 회복됩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상은 소리 지르며 말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에 힘이 과해지면 경추 주변 근육이 긴장해 어깨 결림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화불량으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말을 해야 할 때는 혀 끝이 위, 잇몸을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발음하면 목 울 때의 진동이 적절히 분산되어 목 주변 열기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혈압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질적으로 흙기운이 강한 소띠는 체액이 무거워 혈관에 눌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번 달만큼은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30분 간격으로 맞춘 뒤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앞뒤로 쭉쭉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상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건강 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0대는 췌장 기능 약화를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 단 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습관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새콤한 자몽을 적당히 섭취하면 췌장 효소, 분비가 안정되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70대 이후는 관절 윤활이 떨어져 삐걱거리는 느낌이 커지는데 부드러운 콜라겐을 함유한 어류, 껍질이나 달걀에서 삶은 국물을 식혀 기름을 제거한 뒤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뼈마디에 윤활유를 붓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 피해야 할 숫자는 24와 37 그리고 42입니다. 이 숫자는 수비학적으로 흙과 목 요소가 충돌하는 진동을 품고 있어서 소띠가 가진 기본적인 안정성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에 이 숫자를 쓰거나 중요한 계약서에 이런 숫자가 포함된 날짜를 고르면 작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색은 칠성운과 먹빛에 가까운 어두운 남색입니다. 이 계열은 금속 기운을 과하게 끌어와서 소띠가 가진 흙의 따뜻함을 냉각시키고 사람 사이 따뜻한 정을 순식간에 식혀버리기 때문에 이번 달만큼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숫자 3개를 실전 예시로 풀어보면 더욱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컨대 친구가 37번 버스가 서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다른 장소를 부드럽게 권해보세요. 굳이 고집해 만나면 말다툼이 번져 작은 오해가 큰 트러블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에서 출력해야 할 서류 페이지가 42매수로 나왔다면 가능하다면 전자서명으로 바꿔 페이지를 줄여보세요. 종이 낭비를 줄이는 의식 자체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상징적 행위가 되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24라는 숫자는 차량 번호나 회의실 번호로 마주칠 때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인형 같은 물건을 소지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11과 58입니다. 11은 시작과 시작이 만나 새로운 문을 여는 이중의 기쁨을 말하고 58은 오행이 순환하는 완성을 뜻합니다. 특히 전화번호 끝자리나 택배 받을 때 입력하는 동호수에 두 숫자를 포함하면 예상치 못한 할인, 혜택이나 추가 포인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잦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연바다빛과 산호빛입니다. 연바다빛은 무더위를 식히는 청량한 물기운을 부드럽게 끌어오고 산호빛은 잔잔하게 퍼지면서도 의욕을 북돋우는 불기운을 적절히 배합합니다. 지갑 안에 산호빛 카드 지폐를 정리하는 고무줄 또는 연바다빛 손수건을 넣어두면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잘 순환되어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 숫자와 색을 생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숫자를 11, 58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대중교통카드 뒷면에도 산오빛 스티커를 작게 붙이면 터치할 때마다 발열이 가벼운 불기운을 띠며 행운을 끌어당기는 상징적 촉매가 됩니다. 연바다 빛은 침실 시트나 베개 커버로 사용해 보세요. 피로가 잔잔한 물결에 실려 빠르게 가라앉고 다음 날 아침 혈색이 맑아져 거울 속 얼굴이 한층 자신감을 주는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6월 중 특별히 행운을 키워줄 날짜 2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6월 19일입니다. 이날은 토기의 기운이 정오를 지나며 수기를 터뜨리는 날이라 지나친 욕심보다 계획된 욕망이 실현되기 좋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낡은 지갑을 버리고 새 지갑으로 현금을 옮기면 한 해 동안 지갑이 마르지 않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둘째는 6월 28일입니다. 이날은 흙과 금이 조화롭게 만나는 날이라 안정된 자산군에 종잣돈을 묻어두기 좋습니다. 마음속만 바라던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기란이 온라인 강의 결제를 미루고 있다면 이날을 노려보세요. 행운 날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루틴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9일 주간에는 개인 지출표를 점검하며 미래 지출을 예측해 보세요. 엑셀 파일이나 가계부 앱을 열고 지난 3개월 카드 내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수성 기운이 강함으로 문자 메시지로 받는 정보 속에 숨은 힌트를 잘 살펴야 합니다. 6월 28일 전날 밤에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5분간 어둡게 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빛이 사라진 공간에서 마음은 자연히 안쪽으로 가라앉고 평소 놓치던 직감이 촛불처럼 밝아집니다. 그 직감은 다음날 아침 행운 가득한 날짜를 최대한 활용할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깨진 유리컵입니다. 모서리가 금이 간 채로 계속 쓰면 흙기운이 담긴 재물이 바깥으로 새는 형상이 되어 투자 성과가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먼지 쌓인 돼지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은 재물의 씨앗을 모으는 상징인데 장기간 비워두거나 방치하면 씨앗이 말라버렸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뇌에 각인시켜 돈을 붙잡는 손길도 느슨해집니다. 마지막은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을 상징하므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책상 서랍에 묻혀 있으면 내 기운도 비슷하게 축 처져서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이 3가지는 지금 당장 확인해서 버리거나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돈의 통로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깨진 유리컵을 버릴 때는 생수 반 컵을 용기에 담아 햇살이 드는 창가에 하루 놓아두었다가 함께 흘려보내세요. 금이 간 컵에 남아있던 부정적 기억을 맑은 물이 흡수해 밖으로 떠나보내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심리적 후련함이 배가 됩니다. 먼지 쌓인 돼지 저금통을 정리할 때는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낸 뒤 10원 동전 11개를 넣고 일주일 뒤 기부해 보세요. 돈은 흐름 속에서 살아있으니 저금통을 기부함으로써 돈이 다시 흐르도록 길을 터주면 새 돈이 그 빈자리를 찾아옵니다. 휴대용 배터리는 재활용 센터에 맡기기 전 완전히 충전했다가 방전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내 몸속 에너지 흐름도 자연히 고절을 경험하며 균형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릿속까지 상쾌해져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대별 로또 운세로 넘어갑니다. 먼저 49년생 기축생 소띠입니다. 꾸준함이 장기전에서 빛을 내는 해라
5주 연속 같은 번호로 소액 자동 구매를 걸어두는 전략이 좋습니다. 기축생은 바닥을 다져 온 시간만큼 엔진 시동이 안정적이라 6월 셋째 주 수요일에 맞춰 놓으면 누적된 운이 발화점을 넘어서기 쉽습니다. 대신 지나친 큰돈 욕심은 오히려 흐름을 끊으니 1등이 아니라도 일단 맞는 번호 하나라도 늘어나면 성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심어두세요. 다음은 61년생 신축생 소띠입니다. 올해는 지인 모임에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복권 번호로 연결되는 묘한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 따라서 셋째 주 토요일 아침에 친구와의 통화나 단체 메시지를 살피다가 눈에 띄는 숫자를 발견하면 메모지에 옮겨 적고 마음이 동하면 그 조합 그대로 시도해 보세요. 신축생은 네모난 박스보다 둥근 원형의 운이 얹힌 숫자를 적을 때도 원 안에 또박또박 기록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직감이 날카로워집니다. 이어서 73년생 개축생입니다. 개축생은 금전관념이 현실적이라 높은 당첨 금액보다 당첨 확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 어울립니다. 소액 복권을 묶음으로 파는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확보하면 행운의 확률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28일 추천일에 맞춰 7장 묶음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통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번호를 고를 때는 본인이 태어난 날과 부모님 생일을 교차 조합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85년생 을축생입니다. 을축생은 자신감이 에너지를 불러오는 유형이라 긍정 화건을 복권 종이에 직접 쓰는 의식이 강력합니다. 구매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연받아 빈 메모지에 오늘도 돈의 도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문장을 흑색 볼펜으로 적은 뒤 그 메모지를 지갑에 넣고 매장으로 향해 보세요. 6월 19일 저녁 8시 이전에 구매하면 잔잔하지만 꾸준한 행운 물결이 지갑 안에서 출렁이며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축생은 숫자 패턴에서 직선보다 계단형 배치를 선택하면 행운이 강해집니다. 1 예로 1, 2, 8, 9, 19, 33 같은 계단식 상승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연속으로 시도하다 보면 당첨 번호와 일정 간격으로 겹치는 횟수가 늘어맞는 숫자가 점차 많아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축생은 평소 모기향 같은 은은한 향을 싫어하지 않는 편이라면 로또 용지를 접어둘 때 라벤더 향 파우치와 함께 보관에 잠재된 직감을 깨워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축생은 숫자 노트를 따로 만들어 일주일 단위로 총 30개 정도의 숫자를 기록하며 패턴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패턴 중 5에서 7 숫자는 반복 등장하는데 이 숫자들이 바로 행운의 의자라고 부르는 고정기둥입니다. 고정기둥을 중심으로 나머지 빈칸을 채워 조합을 만들면 당첨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둥근 원형 속에 숫자를 적는 습관은 이미 뇌과학계에서도 집중력과 무의식 수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개축생은 7장 묶음 상품 외에도 연금, 복권처럼 장기 고정 수익을 노리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개축생은 작은 이익을 꾸준히 쌓아 큰 기둥을 세우는 전략이 체질에 맞습니다. 구입한 복권 번호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부러 말해두면 사회적 관찰 효과가 작동해 계획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때 복권 용지는 지갑 가장 안쪽이 아닌 중간 칸에 더 지나친 집착을 피하면서도 충분히 의식 속에 남아있도록 배치하세요. 을축생은 감성적 동기부여가 강력한 추진력이 되므로 복권 번호를 고르기 전 5분간
자신이 당첨된 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상을 주겠다는 이미지가 선명해질수록 무의식은 그 장면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서랍 깊숙이 감춰두지 않습니다. 또한 을축생은 생명력 강한 식물을 곁에 두면 운이 자연히 살아납니다. 구매한 복권을 산호빛 화분에 심은 스투키 옆에 두면 초록 잎이 새벽마다 수분을 내뿜으며 돈의 기운을 깨우는 것이죠. 로또 번호를 확인할 때도 작은 의식을 챙기면 놓치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첨 발표 방송을 혼자 보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며 당첨 여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박수를 치세요. 운이 돈이라는 형태로 오지 않았더라도 삶의 재미로 들어왔음을 몸과 마음에 저장하는 순간 그 박수 소리가 다음 기회를 부르는 신호음이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본 방송 직후 욕실 거울을 바라보고 나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긍정 확언이 타인의 응원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운은 혼자가 아니게 되며 여름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지속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운의 팁들을 생활에 활용해 보세요. 우주의 긍정 기운이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직 댓글로 남겨져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적어두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풍성한 운세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